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적용을 빠르게 한번 옥수수와 의미에서 한번 좀 훑어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책자를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용산구의회가 의원들을 상대로 3시간 교육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자료를 좀 만든다고 하니까 좀 급하게 만든다고 미비에 정을 보냈는데, 그리고 좀 새로운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면,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조합을 우리가 국가의 3요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영토, 국민, 주권 그러듯이 자, 조합은 있어요. 조합으로 들어오면 조합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조합원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의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조합도 있고 조합원이 조합을 어떻게 잘 뭐 지도자를 누굴 뽑느냐, 대통령 누굴 잘못 뽑았느냐, 뭐 국회의원 누굴, 국회의원 대의원 같은 거 아니? 그걸 잘못 뽑았느냐는 조합원의 선택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원이 갖고 있는 권리가 대부분 OS들에 의해서 대신 행사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는 되게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OS한테 포기했거나 OS한테 점령을 당했거나, 그러니까 우리 뭐 일제시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일본 순사 몇 놈 데리고 와서 우리 국민들 다 지배하던 시절이나 외국놈들이 들어와서 OS 몇 명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다 지배하는 시절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서대문구청이 지난번에 백서 발간을 해놓고, 다 써놓고 지금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그래서 한국당 쪽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OS를 없애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시간을 저한테 되냐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공청회 한다고 봐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은 제가 만들어줬고, 그래서 잘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서대문구가 OS가 없어지는 게 오면 과연 이제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임원이 제대로 구성되는지, 총회가 이제는 조합원들한테, 여러분은 그 OS를 없애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사실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임원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 비용을 만드니까. 지금은 OS들이 조합을 지탱하는 힘이 OS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해서 OS한테 의존해서 조합을 바꿉시다 그러면 안 바꿉니다. OS는 반란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란군들이 맞고 뭐가 낫다면서 OS가 반란군을 지원하겠어요? 소문나면 그리고 이 바닥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데,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주권을 찾아주는 계기가 최초로 서대문이 잘하면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은 약간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소식이 좀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주장하고 했던 것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제가 평소에 매번 제 카페에서 얘기했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이 해산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제가 짚어봐 드릴게요. 의원님들한테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과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 기초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던, 현재로서 의미가 없다고 그냥 간략하게 자료는 따로 안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이 무엇이고 종류가 몇 가지나 있고 뭐 이런 걸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니 구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은 지금 있는 것도 해산되고 있고 이제 새로 지정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 제한 외에는 없는데 뭐 설명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전혀 안 중요한데 그건 좀 아직 잘 기초가 없는 분들이 물으신다고 해서 간단히 말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조합이 탄생을 하면 먼저 추진위가 있어요. 추진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다시 이제
조합 설립 승인을 받죠. 설립 인가.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청구를 해요. 그러고 나면 착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이제 준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에는 법률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요. 전기총회를 하면 끝나요. 여기서는 시공사실만 나와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전고시 갑니다. 이런 순으로 등기 이전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전고시 때까지 혹시 돈을 덜 낸 사람이 있으면 청산금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안 내면 국세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구청이 대신 받아주기도 합니다. 수수료 4%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일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뭐가 문제냐? 추진위는 여러분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의 재원은 자, 은행으로부터 빌리든가 정비업체로부터 빌리든가 아니면 조합원이 직접 돈을 내든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어떤 미친 이런 단체 등기도 없는 단체한테 누가 다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론이나 존재하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고요. 정비업체에서 빌리든지 그다음에 조합원이 출자하는 대신에 요즘은 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는 융자금을 주기도 하죠. 근데 광역시 아닌 데 중에서는 좀 부자 동네인 하천시가 융자금을 주기도 합니다. 빌려줍니다. 대신. 그런데 어찌됐든 결국엔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이 그거예요. 조합원들이시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건 다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사업비는 뭐냐면 가짜 사업비, 허위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업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돈을 쓰는 행위, 그 다음에 엄청나게 부풀리는 거, 정상적인 가격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 부풀리는 거, 요 세 가지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운영경비를 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는 추진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추진위가 만들어진 뒤에는 이런 돈을 빌린다고 합시다. 정비업체한테. 만들려고 할 때는 누가 돈을 주겠어요? 개인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을 대가면 얘가 처음부터 약간의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있는 대로 사람들이 나 이거 준비하려고 이만큼 썼는데 우리 조합을 만들고 추진이 동의하는 사람들, 여기는 동의하는 사람만 돈을 내니까요. 추진이 단계에서는. 조합 때는 재개발 같으면 관계조합이라서 관계가입이라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75%는 동의하면 다 조합원이 내야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 안 하면 뭐 영원히 조합원이 안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섣불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 되다가 말았어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주택조합처럼 처음에 기타 다른 주택조합, 주택법상의 조합처럼 돈을 걷어서 재원을 만들게 해놨더라면 이 조합의 대표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할 텐데 지금은 조합원들 전체가 나는 내 땅 줬으면 됐지 돈은 네가 알아서 구해와. 조합장한테 알아서 구해오라 한다고요. 사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합 설립 동의서 내면서 야 우리 조합 만들자. 돈 얼마씩 내 그러면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라서 집 하나 만들 욕심에 돈을 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집 한 채가 있어서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사는 게 우선 집이 있잖아 어찌됐든.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면 아 그거 딴 데 가서 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너한테 돈을 줘. 근데 그냥 왜 사? 그러면 인간증명이 막 찍어줘요. 이래서 이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의 이 설립 준비 자금부터 이거는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빌려주고 지라라고 할 게 아니라 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아요. 왜냐? 재개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에는 없지만 여러분한테는 왜 그것을 관이 빌려줘야 되느냐고 하면 서민들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택조합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일정 부분 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단 말입니다. 기반시설도 그렇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정부의 부담이지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추진위를 만들 때까지는 사실 정부가 돈을 줘서 임명을 오히려 해서 자 네가 만들어 내가 대신 너 동네에서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짓거리 안 하는데 요새 도시 재생사업에서 사실 그렇게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사업도 말을 못하기로 생겼는데 그 규정이 없어요.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법률을 보면. 그래서 참 웃기다. 재생사업 한답시고 자기들끼리 사무실 유지하면서 그 많은 돈 다 갖다 쓰고 있더라. 공무원들끼리 쓰고 자빠요. 자기들 잔치예요. 근데 어찌됐든 자꾸 여담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되는 게 참 좋은데 이유는 이때부터의 정비사업조합은 문제를 안고 출발할 때 누군가의 돈을 빌려왔으면 담보 없이 빌려준 누군가는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내가 이 조합이 될 것 같으면 누군가는 그걸 또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조합의 실세가 돼요. 왜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되게 법률이 깨끗해서 이런 것들은 남의 돈을 예를 들어서 잘못 받아서 하면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청탁을 받고 뭐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보면 뇌물죄가 워낙 무서우니까 1억만 받아도 5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이 잡혀서 결국은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조합원들은 내주지 않고 소지도 소유자들이 이때까지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어쩌면 부정은 조합의 부정은 이때부터 예고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관리처분 끝날 때까지 돈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일반 부장신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까지 안 돼요. 외상이 외상 그냥 머릿속에서만 계산이 왔다 갔다 해요. 주식하는 놈들하고 똑같아요. 외상 주식하는 놈들. 그러나 우리 주택조합은 직접 땅 구입대금부터 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금 아니까 사기를 크게 못 쳐요. 왜냐하면 분담금이 벌써 확 차이 나니까 매번 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도박하는 사람하고 주식하는 사람 누가 더 위험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왔다 갔다 오늘 하한가 아니면 내일 또 상한가 올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박은 매번 쉬어줘야 되니까 매번 아까워. 한 판 끝날 때마다 돈을 쉬어줘야 돼서. 그러니까 주택조합을 한 판 끝날 때마다 한 판이 돈을 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벌 생각만 해요. 손을 벌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관리처분 끝나면 한 번에 갖다 싹 바치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어찌됐든 추진위의 권능은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계업체 선정 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이 무슨 짓을 하냐? 시공사는 이때 선정 안 하고요. 아무리 빨라도 조수계도 그렇게 조수하진 않아요. 시공사까지는 안 하고 뭐 법무사도 하고 무슨 세무사도 선정하고 도시계획업체 선정하고 물론 도시계획업체는 사실은 도시계획업체 정도는 이때 선정하게 해주는 게 맞긴 해요. 일을 하려고 보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현재 현행법규상은 이것만 알 수밖에 없고 추진위원회가 원래 설립 목적에 조합하는 것만 조합이 승계하게 돼 있지 승계를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선정해버리면 그저 여러분들은 조합으로 다 승계해서 법무사도 이때 정해주고 모든 게 다 이때 정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크기 전에 다 때잡으려고 그리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요때 관해서 좀 저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제가 사업들이 이때부터 이제 사업계가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지자물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정관을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에 보면 지자물 철거를 해갖고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은 그 시설물 관리 주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라서 우리가 철거를 하려면 그때까지 잔존마치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잘라줘야 공사하다가 철거다가 수도가 터지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메인 밸브를 발라줘야 잠궈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잘라서 다른 데가 공급이 단전 조치가 일어나거나 단수 조치가 일어나면 그걸 우회를 시켜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설 공사도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협의하라 했더니
마치 이것을 계약을 따로 허락한 양 따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요새 지금 이 업체에서 그래도 꽤 많이 했던 광주 지역을 일대를 휩쓸었던 업체가 지금 수사받느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철저히 좀 수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 업체를 추천해갔다는 것 때문에 시공사도 불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왜 무슨 근거로 추천했냐고 그게 무슨 야구가 있나라고 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시공사 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통신시설 대부분 각 통신사가 뭐 LG U 플러스 무슨 한국통신망 많잖아요. 각 통신사에서 대부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회사는 한전 전봇대 타고 들어오고 어떤 회사는 뭐 좀 괜찮은 회사는 자체 전봇대도 있고 막 이래갖고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그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놈하고 상의해봐야지 못해요. 미리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 설치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수명이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그들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통신시설은 각 회사가 하고 그런데 통신시설만 따로 영등포 일달사하고 지금 나 끝나 입주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들. OS 회사가 통신시설 철거했다고 13억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전기는 지금까지 전부 한전이 했고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가스관 막는 거는 돈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이설 같은 경우는 가스 사업소에 직접 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수도관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조합에다 하라는 바람에 이게 문제고 지방 같은 경우에 부산이나 우리 광주나 창원 같은 경우는 수도도 직접 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조합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계약해 민간 업체에다 따로 계약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가스만 이것 좀 막자고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가스 사업소에다가 너희들이 막고 비용 청구하라 그러면 바나나 막는데 300에서 5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거를 슬금슬금 따로따로 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가 했는데 이렇게 몇 년 해보니까 안 들키거든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좌합장 자르고 그 바보들은 좌합장 자르고 법원으로 쫓아가는 그런 바보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안 들키니까 요즘은 네? 오늘 실무하고 보여드리는 건 그래서 이것들을 주사기 좀 거예요? 네. 6개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아예 이 네 가지를 다 해서 맨 처음에는 불과 몇 억 이렇게 나눴던 애들이 한 네 가지로 나눴다면 그래서 또 희한하게 요즘 수도에다가 소화전 이게 아주 단골 메뉴로 옛날에 깨들더니 어느 순간 소화전은 또 사라졌더라고요. 소방서는 재미가 없나? 이걸 왜 빼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애들이 또 요걸 빼줬어. 요즘 새로 하는 애들이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지금 한 회사가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 다른 조합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조합에다가 세금계산서하고 청구서를 이렇게 캡코해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그러니까 잔존가치를 전봇대 값도 물어내라 그러고 선도 남은 잔존가치를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데 이게 안양지역 겁니다. 안양지역 거를 이런 식으로 다 했다. 안양지역도 이걸 알면 지방자치단체 안양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꼼짝을 안 합니다. 전체 마찬가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 중에 좀 게으르고 멍청한 놈이 있어도 공무원 시키면 됩니다. 딱 하기 좋아요. 아무튼 희한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디나 전부 지금 그렇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철거라는 회사가 이게 그때는 이제 철거 회사들이 이걸 해 먹는데 과거에 지금 그럼 이걸 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구성 성분이 출신 성분이 원래 철거 회사를 했던 놈이 이 짓을 하고 있고 아니면 철거 회사 따라다니다가 일 배운답시고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철거 죽으라고 고생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일 같지도 않은 일을 따로 하면 이거는 수십억인데 다 남는 돈이거든요. 왜 여러분이 철거 회사는 돈 많이 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업은
재고 부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아니 우리 슈퍼라도 하나 하려면 물건을 사다 놓고 있어야 사람이 왔을 때 팔 거 아니에요. 또 안 팔리면 어떤 거는 변해서 버리게 돼야 되고 그 재고 부담이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철거는 가만히 있다가 그 지금 임금이 나가면 뭐 있어요? 그리고 하자가 뭐 있어요? 세우는 거는 하자가 있으면 두드러 부시는 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장비 갖다가 내가 오다만 맡으면 필요한 시기에 장비 불러서 시키고 나는 중간에 돈만 따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원을 맡아서 30원을 줬으면 70원 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대박이 철거회사가 원래 하던 짓거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가짜들이 사기극이 해야 되는데 사기극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처음에는 조합의 임원들이 모르니까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이게 안 들키려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조합 임원 누군가에게 나중에라도 혹시 이 사람이 알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짬짬이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게 이 바닥은 물론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하는데 약간의 로비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업종처럼 어려울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돈 몇 푼 대주고 엄청나게 뜯어가는 업종은 앞으로도 안 생겨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우매한 사회가 아닌데 이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 지역을 한번 잘 가서 살펴보십시오. 거기 사는 사람도 전부 재개발 때쯤 된 사람들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살아요. 애기 울음소리 그친 지가 한 30년은 넘어야 그래도 재개발을 할 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치우고 누군가는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을 때는 그 주인공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들에게 말 그대로 코가 꽤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면 이제는 빠져나올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이들과 같이 갈 것이냐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철거회사들이 철거회사에서 원래 출신이거나 철거 배웠다거나 철거했던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고 아무튼 철거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그들의 뭐랄까요 확장 범위는 아무튼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빼는 게 뭐냐면 성면철거. 이거는 철거일 뿐이지 구성 성분이 성면인데 성면 하나 갖고도 법규상 조사가 있고 철거가 있고 감리가 있어요. 성면안전관리법 2012년도에 생기면서 이 세 가지를 이게 워낙 독성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일반 폐기물과. 그러다 보니까 성면 조사는 가서 성면이 있는가 없는가 한 바퀴 돌아서 말 그대로 조사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사진 찍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철거할 사람을 위해서 이 부분이 성면이 있더라라고 해서 성면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면 그 보고서를 보고 성면 철거할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별로 단순한 작업이에요. 그냥 한 바퀴 빙 돌면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고 하루에 몇집 가겠어요.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카메라로 눌러서 번지수 적고 해놓으면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들어가서 그냥 쓱 보면 아는데 조금 헷갈리면 약간 시료를 채취해 오면 되고 조금만 빵꾸 뚫어서 뭐 아니면 시료 갖고 와서 분석해 보면 되고 성면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부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도 마찬가지 조사 물량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철거 가격이 정해지면 그나마 정확할 때인데 이걸 한날 한시에 다 해요. 묻지마 이야기죠. 조사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날 해체내버리고 또 청면 조사 물량이 나와줘야 철거할 단가가 산정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감리라는 것은 그 철거 기간이 그러면 자 얼마 정도 걸리겠네 한 3개월 걸리겠네 그러면 뭐 감리원 한 2명 보내서 3개월 동안 제대로 규정 지키면서 하는지만 보면 될 일을 수십억을 받질 않나. 내가 이걸 설명할 우리 용산구 가서 월요일에 할 얘기 중 하나 충격적인 조합이 하나 있는데 한남 성구역조합이 있어요. 여기는 애당초 성면 조사를 얼마에 했더라? 맨 처음에가 얼마였지? 3억 5천 했나? 3억 5천에 성면 조사가 아니 감리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22억 9천을 올렸어요.
나는 도대체가 성면을 동네에서 한 3개월, 성면 철거에 한 3, 4개월 걸릴 거거든요. 3, 4개월 동안에 도대체 몇 놈이 들어붙어서 가서 일을 하면 인부를 몇 명을 쓰면 22억이 들어갈까요? 23억이 들어갈까요? 기가 막히게 감리는 그냥 가서 제대로 하는지 보는 거고 길어봐야 지가 4, 5개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성면을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 전에 먼저 성면부터 털어내고 철거하는 한 대개 한 2, 3개월 걸려요. 근데 거기가 좀 크다고 치더라도 3, 4개월을 넘지 않을 텐데 성면 조사 비용 20억 구체적으로 아니 감리비요. 감리는 감리원 임금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몇 놈이 들어가서 이거를 4개월 동안 보는데 4, 5개월 보는데 이게 22억 구체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거를 자꾸 몰라서 그러는데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 우리 수사기관도 참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억울해서 내가 직접 수사기관에 한번 수사를 제보를 해보 아직은 뭐 해봐야 잘 못하을 겁니다만 해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는 경쟁입찰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7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이 안 돼요.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하로 하거나 이래야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경쟁입찰을 하려면 내가 우선 입찰 공고를 내고 누구든지 와라.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업체가 아주 특이해서 대한민국에 몇 개밖에 없다 이러면 지명 경쟁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자격자만 와라. 그런데 보통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지명 경쟁이나 제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경쟁을 하려면 공고를 내면 아무나든지 오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성면 조사는 조사량이 나와야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 할 거 아니에요.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를 먼저 시키려면 우리는 집이 몇 채고 조합원이 몇 명이고 섹타가 어떻게 된다 여거에 대한 조사를 하면 자기들이 아 몇 명을 투입해 며칠이면 조사가 끝나겠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알아서 입찰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설명회 때 그 시방사나 이런 걸 줘야 돼요. 우리가 작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야 상대가 그걸 보고 물량을 뽑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형식적으로 입찰 공고를 하는데 한 놈이 와서 원래는 현장 설명회를 그렇게 하고 현장 설명회에 온 업체가 아니면 입찰을 못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자기들이 짬짬이해서 현장 설명회 합시고 하고 내가 아는 업체 몇 데리고 와서 사실 여기 내가 해놓는다니까 너는 그냥 내가 30억 쓸 거야. 그럼 너는 35억 쓰고 너는 40억 써줘 라고 얘기하고 담합하는 거죠. 입찰 담합. 입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10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러고 제대로 되면 높은 가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의 주권을 좌지우지했다는 OS가 어떤 짓을 가능하냐면 이 업체들은 OS에 대한 기억이 한 번쯤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원래 약속은 1번 업체가 30억에 쓰기로 돼 있어요. 2번 업체는 그냥 와서 들러리로 35, 3번 업체는 들러리로 40억 쓰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비록 짜고 치지만 1번을 쓸 거 아니에요. 1번을 보통 조합원이라면 아무리 OS가 하더라도 근데 OS가 조합원들의 정신이 없는 거 아니라 OS가 가서 3번 업체한테 가서 1번이 30억 썼는데 내가 당신 시켜줄까? 당신이 만약에 당선되면 40억에 가는 거야 라고 하면 대신에 나한테 한 15억 줄려? 왜냐면 많이 남잖아. 원래 튀긴 거니까 얘도 30억이 되면 아마 5억 정도 로비할 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저쪽에는 들러리로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는데 내 현장에서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또 필요하다면 그들이 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여나 나는 모른 척하고 네 조합원이 그렇게 찍었다고 하면 되니 정말로 해줄 거야? 아니 해줄라니까 그러지. 왜요? OS 회사가 이 게임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한테도 뭘 좀 끝나면 준다 했는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총회병 방파기 뭐하니까 3번 업체한테 가서 싹 뒤집어갖고 약속 지키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가서 1, 2번은 여기는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한번 있었던 데고 여기는 어디에 뭐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합원님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 2번 찍으면 잘못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한번 찍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장하고 그 총회를 주관했던 사람은
일본이 될 줄 알고 있다가 일본한테 미리 술도막도 한 잔 얻어 먹었는데 띵 하죠. 현장에서 발표해버렸으니까. 왜요? 접수고 개표도 걔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OS를 알아서 모셔야 되겠죠. 이런 기억은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놈을 함부로 못하는 게 조합장 입장에서 너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만약 자른다. 지난번에 내가 너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너 표가 부족해 내가 몇 장 넣어준 것도 있는데 가짜로 그런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참 누가 제일 센 놈이냐 하면 제일 약해 보이는 놈이 제일 센 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OS가 약해 보일 수는 있는데 결코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S를 쓰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 거기서 조합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공이죠? 공. 그래서 성면이 철거, 앞니 이런 쪽에 항상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왔고 그 규모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조합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면 조사가 뭐 몇 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 성면 조사 712만 원을 했습니다. 거의 1138명인데 그러다음에 그 다음에 싼 데가 신길 7구역 지금 입주했습니다만 2200만 원. 예,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방대책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도 조합별로 차이가 심해서 그 2010년도에 부산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 전효 의원이 발의한 초안에 민간업체와 하여금 경찰을 도와서 순찰 업무를 보조하게 하자. 그것을 조합에 시키자라는 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입법 심사 단계에서 국가의 치안유지 사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그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서로 직무집행법에 경찰이 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게 폐기가 됐어요. 초안에만 있었지.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건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경찰한테 요청하도록 돼 있고 법률이 분명한 거는 다만 조합이 할 일은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일만 경찰이 한다. 근데 이 비리도 잡기가 너무 좋은 것이 자 우리 경비업체는 되게 신변 경우가 있고 시설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업체 이들이요 되게 맹점이 많은 게 여러분들 진짜 바보 같아서 그러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범죄방 업체가 순찰 업무해갖고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그러면 몇 명이 일단적인 몇 명짜리가 며칠 동안 순찰을 하고 해서 이 금액이 그 수십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짤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짜놓으면 야 30명, 1일 30명이 돈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신고가 안 돼 있거든요. 한 명도 신고가 안 돼 있다고 경찰서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임무는 경찰이 있으니까. 아니요. 신고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첫째는 인원을 속이는 것도 문제죠. 오히려 30명 했는데 30명을 안 신고했어. 그러면 사기죄가 되겠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했어.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안양 덕계는 단 한 명도 신고 안 돼 있다. 근데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키를 아셔야 돼. 왜 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신고할 때는 아니 순찰을 못하는데 순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명도 신고 안 돼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 신변경호를 신고했어. 신변경호와 시설경비가 있어요. 자 시설경비면 누집을 지킬 거야. 조합장님 지키려면 조합장 집 앞에만 서 있어야지. 예? 그러니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못해요. 자 신변경호를 하면 그러면 어떤 놈이 갑돌이요 갑순이요? 갑돌이 가는 거 따라다녀야 돼. 그죠? 아니 동네를 으실으실 볼 일이 아니에요.
너 누구 경호하고 다니냐 그러면 이 동네 사람 다 경호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아니 신병 경호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시설 경호를 하려도 대상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시설 경호를 A라는 건물 시설 경호 하겠다는 놈이 저 B라는 장소에 서 있으면 아니에요. 이번에 안양 덕현지구의 조합원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총회를 하는데 약 20m 떨어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이거 신병 경호 신고를 했어. 시설 경호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무실에다가 잘 모르고 자기들이 쓰던 사무실이 A고 총회장은 B인데 총회 날 신고를 하면서 A라는 데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눈으로. 한 2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정부까지 와서 총회장이 여기잖아. B잖아. 자식야, 네가 신고한 데는 A야. 너 여기 A, B 이탈하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미리 경고를 하니까 그쪽에 앉아있는 총회는 저쪽에 사고 있는데 20m밖에 안 돼요. 근데 조합원들은 답답하니까 일로 와. 아니요, 못 갑니다. 우리 그거 어기면 우리 행정처분 받거든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시설 신고할 수 있겠어요, 경찰에서. 누구를 따라다녀? 신병경호 하면 저 1200명인데 1200명 명단 다 줘야지. 그럼 1200명이 붙을까? 시설경호를 하면 누구 집에 서 있어야 누구 집에 가서 동네 돌아다닌다고 그건 순사 아는 짓이고 저들은 순사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순사인가? 아니라니까요. 순사가 아니어서 못 오겠다고요. 입법 심사 단계에서. 이해 가죠? 정신이 바짝 드셔요? 정신이 안 들어. 그러니 이 용역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그들의 애로사항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구만. 뭔 네가 우리를 지켜 어떻게 해. 조합은 1200명인데 그러면 1200명 투입했어야지. 내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이면 돌아오는 사람인데 신병경호를 했으려면 나 따라다니면 누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가 없었다. 사실 어디도 신고 못해요. 그런데 순찰을 했다.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했을까요? 안 한 거잖아요. 경비업법에서 신고하는 것은 그냥 동네 지가 으실실 돌아다니는 걸 용역표 받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건 자율방법을 할 수 있어요. 돈 안 받고 하는 짓거리를 해.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신체 자유가 있잖아. 내가 돌아다니는데 너는 날 봐도. 그것은 자율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제목도 저희끼리 맞춰 있고. 남의 돈 받으려면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요. 어느 건물을 경호할 것이냐, 어느 사람을 경호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못 잡으셔? 왜 수사기관을 안 잡는데요? 지금들이 대신해 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래서 매번 범죄 예방은 너희들이 쓰는 용역 계약의 범죄 예방은 범죄 예방이 아니고 너희들이 계약서 쓰는 자체가 범죄인 거야 이놈들아라고 얘기해. 그게 뭔 예방이야, 그것이 예방이야. 정도요? 또 앞으로 조합장할 사람도 있으니까 또 누가 꼬셔갖고 넘어가지 마셔. 안 돼, 아니? 태생적으로 될 수가 없다니까. 태생적으로. 괜찮아? 어? 너 지금 누구를 따라다닐 거야? 누구를? 어디가 서 있을까? 어느 건물에? 첩장 집 앞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옛날에 그래서 철거계약서들에는 조합 임원에 대한 신병 경우가 다 들어있었어요. 철거계약서 내에. 보셨어? 오래된 철거계약서 다 있어요. 있어요. 조합 임원에 대한 신변 경호. 그러면 되지. 그럴 때는 돼요. 얘가 그거 배치 신고하고 오늘 총회 날이래요. 그러니까 조합장 옆에 따라다니고 볼 수 있어. 네, 그 사람 경우 신고할 수 있지, 신병 경우. 근데 조합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신고를 해? 누구를 따라가? 두 놈이 집에서 같이 나오더니 부부도 양쪽으로 가볼 거있는데 누굴 따라가? 자, 그 다음에 수방대책, 재선대책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골 때리는 건데요. 별로 발생 안 하고 옛날에 그 똑똑한 광주시 항구역에서 나했지 그대로 요즘은 잘 많이 없어요. 신정 인사에 사실 수도 있고 했는데 비가 오면
눈이 오면 그걸 돈 받아가는 이 미친 짓거리가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고요. 비가 와도 받고 안 와도 받으니까 계약서 써버렸는데 뭐 어떻게 그럴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 오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수용재결 용역비. 수용재결은 용익사업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이걸 토지수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행정법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요즘은 말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재결 신청 업무는 대리인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은 사업 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에 다른 대리를 할 수 있다. 자, 그걸 놓고 변호사들이 협회에다가 이게 워낙 돈이 되거든요. 건달들이 막 갖고 와서 철거업체에서 이거 한 건당 200, 300 받아먹으니까 변호사들 미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저기를 해요. 진정을 해요. 국토부에다가 변호사들이 이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법률가들이 아니라서 거부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법무부에 똑같은 질의를 해요. 거기는 법률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밖에 자가 할 수는 있지만 자, 그 밖에 자가 하려면 돈을 안 받고 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남을 대리하거나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뭔 일을 중간에 끝내는 거. 이것도 행정심판에 대행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사건을 대행하는 거, 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행정사는 할 수 있고 법무사는 법원검찰의 서류를 대신하듯이 대신 제출하고 하듯이 작성하고 돈을 받을 수 있듯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하는 거 받을 수 있고 근데 변호사는 그 더 포괄적으로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 더 세요. 7년 이하 징역이라. 그래서 변호사법이 제일 세게 그겁니다. 변호사 아닌 놈이 돈 받고 변호사처럼 일하는 걸 제일 싫어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일반 철거업체가 하는데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서부지검에서 기소하면서 이거를 그때 공소장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수용재결을 할 법무용역을 수용재결할 법무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넌 변호사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변호사법을 엮은 게 아니라 업무상 배임으로 그래서 네가 면허도 없는 놈이 비싸게 받아 실제로는 하도급을 조금 싸게 줬거든요. 지금 가만 앉아서 돈을 먹은 놈이라서 업무상 배임으로만 그 당시에는 기소를 했는데 저는 행정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소해야 됩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기만 했어요. 업무상 배임으로만. 그래서 어차피 업무상 배임이 셌기 때문에 뭐 행정사법이나 변호사법은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법률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은 여전히 철거업체가 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고 철거업체는 아무튼 정비사업에 있어서 철거업체는 만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영역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영역은 98조 1항이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다고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를 서울시가 뭐 서대문구청하고 협의했던 거, 뭐 강남구청하고 협의했던 거 실제로 공무원들이 협의하는 공문서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많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치면 뭐 주고받은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공무원들끼리 한다는 거를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공무원이 부리고 공무원이 하는 일을 돈 안 받거든요. 무상으로 하죠. 그죠? 경찰이 순찰을 보면 돈 받을 때까 소방서에서 불 꺼주면 돈 받을 때까 군인이 나라 지켜주면 돈 따로 받던가요? 쬐끔이지만 자식 데려다 하면 돈 주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직접 받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이나 이런 걸 다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짓을 민간 용역업체가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가는 이 기가 막힌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도 아직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곧 조만간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여러분 조합에 있으면 즉시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조합원들을 가르치고 오늘 설명한 내용도 제가 제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들이 진화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참 제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대가리가 좋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확실히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양은 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어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게 가재울사라는 데서 맨 처음에 생겼는데, 북부인 유상강도를 맨 처음은 아니고 거의 최초 요시 비슷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서 가재울동 3 이런 데 대부분 업체가 여기 한남 3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해요. 아무튼, 역사와 전통이 빛나고 한남 3이 계보를 잇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조합이 있어요, 이게 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0%를 무상양도액이 10%를 받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1010억이 무상양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101억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경찰관이 뭣도 모르고 사실 이건 정확히 모르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니까 재발견해서 이놈들이 도망을 갔다가 그 경찰관이 수사 보도에 날아가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슬그머니 귀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근데 참 범죄를 공유하는 방법은 참 언제 봐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진실을 전달하는 건 빨리 공유가 안 되는데 나쁜 짓거리는 정말 빨리 공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이 갔다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100일억 판결이 나요. 근데 조합 쪽 변호사가 와서 한 번밖에 저기를 안 해요. 짜고 친 거죠. 신용만 내요. 결국은 소송은 한 번에 끝날 일이 없잖아요. 1심에서 한 번에 다 끝나요, 소송이. 바로 판결 선고 잡아요. 재판 한 번 열고. 그러고 나서 2심에 가서는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1심에 100일억 판결을 나버려요. 근데 2심에서 57억 얼마로 둘이 합의합니다. 약 58억으로.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58억을 판결로 가져가요. 그랬더니 이게 금방 소문이 나서 안양 덕현에서도 한 10몇 억인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 변론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10몇 억 가져가요.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놈은 물론 판사를 속였고요. 지가 하지 않은 일 지가 했다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송사기라고 합니다. 소송사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3자 기망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기죄는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속임을 당한 놈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걸 사기라고 그래요. 대면 사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제3자 기망사기, 소송사기는 뭐냐면 내가 속이는 상대는 원고, 이게 재판부라는 바보가 있어요. 재판장, 법원, 여러분한테 내가 소송을 내. 그러면 근데 피고라는 놈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야무지게 대응을 못하면 얘가 속아갖고 판결을 내줘요. 그러면 돈은 누구한테 가냐? 이쪽에서 여기로 가.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 놈과 돈을 내는 놈이 틀려요, 구조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제3자 기망사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법률상으로는 제3자 기망사기라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는 소송사기 그래요. 근데 소송사기란 말은 없어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제3자 기망사기예요. 이게 기망의 상대와 재산의 처분 상대가 다른 거예요. 이 짓을 놀랍게도 하고 있는 안양 덕현이 그렇게 했고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그 전국 1등이 증산 5구역도 요 방식으로 이미 돈이 갔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안양 덕현은 재밌는 게 이게 업무가 다 안 끝났는데 소송이 먼저 들어와요. 마음이 급하셔서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게 소송사기구나를 나올 수 있죠. 이래랑 끝내놓고 뭘 안 주고 뭐 즐기니까 소송을 하지. 조합이 돈 안 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조합이 개인도 아닌데 돈을 의뢰인 소송해서 아 이거 일을 했으면 조합 상대로 돈 못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쪽이 조합이 깨져버리거나 하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일도 끝나기 전에 소송을 먼저 들어. 희한한 일 아니요? 소송 사기죠. 그러면 말만 소송 구조상으로는 피고라고 한 사람이 조합을 대리하는 사람이겠죠. 조합을 대리하니까 이 사람의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개 같은 놈들을 갖다 다 같이 공범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변호사는 이 정도 알아요. 물론 변호사가 이걸 모를 수는 있죠. 지식이 짧아서 몰랐으면 방법이 없고요. 그러나 가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는 것 자체는 몰랐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도 가서 다투고 모르든 어쩌든 버티는 것이지 한 방에 끝나는 일은 소송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송인데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사실상 한 방에 끝날 일이 없어. 근데 서면은 형식으로 내놓고 가서 재판장에 얘기했겠죠. 그냥 결정해 주시면 이랬겠지. 그러니까 재판장은 더 이상 안 가는데 피고가 싸울 의사가 없는데 돈을 줄 준비가 돼 있지. 싸울 의사가 없으면 재판장도 피고한테 뭐 하려고 재판을 더 하겠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100%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두 놈은 재판장을 기망한 놈이겠죠. 물론 이놈은 대리인이니까 이 변호사는 제가
엮을 수 있는 게 피해는 조합이 보잖아요. 이 사람 대리인이고 이게 두 놈은 같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엮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간 저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놈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기쳐서 가져갔다 이런 법리는 없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은 없잖아요. 아니 실제로는 있죠. 내가 긴데 아닌 척하고 막 이런 건 있지만 법률상으로 내가 나를 속여서 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나를 속여 내 돈을 가져가고 막 머리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가짜다 보니까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동문 1구역 7호번 저기로 끝났어요. 신반포 1차 1.3% 부상양도금액에 마포 대형 2구역 3.9% 참 무엇을 이렇게 희한한 게요. 신길 9구역 전국 1등 프로테이지로 13% 전체 중에 무상양도 받은 것 중에 10%가 최고였는데 이게 1등이 갈아치워졌어요. 증산 5구역 8%. 그런데 증산호도 뭔가 찝찝했는지 소송을 해갖고 적당히 합의해서 원래는 8%를 하면 금액이 되게 크답니다. 근데 뭐 35억으로 쇼당을 받다든가 뭘로 쇼당을 받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소송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사실 제가 매번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도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 죄는 같이 지어버립시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해서 회사에 돈을 빼돌리고 싶다. 아직 대한민국이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공개될 텐데 이 소리 해도 되나 모르겠다. 회사에 돈을 예를 들어 빼고 싶고 내가 주식이 100%에도 내가 빼가면 업무상 횡령이죠. 예를 들어서 김상윤이가 주식회사 김상윤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주식회사 김상윤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김상윤에서 돈 빼다가 김상윤 개인 비용 집사면 횡령이잖아요. 업무상. 그런데 돈 빼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보면서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 친구한테 야 너 뭐라고 뭐 이상한 계약서를 하나 써. 너 나한테 상대로 소송해. 하고 너 조금 너 먹고 살기 힘들지. 야 국가에 세금 내는지 내가 너 얼마 보태줄 테니 나 상대로 소송해갖고 우리 회사에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 뭐 치고받고 막 싸우는 척은 하자. 대신에 소송 뭐 길게 할 거 없이 하면 끝내. 그래갖고 돈을 한 50억 빼서 그럼 비용 처리 될 거 아니요. 회사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 그래서 돈이 짬짬이 나눴으면 돼요. 여기서 배웠다니까 나. 이것도 로스쿨 그거 아니요. 사고를 나면 좋아하네. 아니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판결문에 대해서는 아직 세월을 추적하고 이런 게 없어요. 손해배상이잖아요. 불법으로 해서 준 손해배상이잖아요. 뭐 계약을 하나 써서 네가 이행을 안 해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그 대신에 네가 뭘 했는데도 안 해도 뭐 했다 그러고 근데 왜 돈 안 줘? 그러고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한테 얼마 배상하기로 했잖아요. 소송하면 당연히 회사에 돈 가만두면 세금 내야 할 텐데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빼서 같이 짬짬이 나눴으면 되잖아. 그죠? 왜냐면 최근에 왜 이 방법 쓰라고 하냐면 바보 같은 놈들이 최근에 어떤 기업이 아까도 그래 먹으면서 뭐라 했습니다만은 철거회사들의 가장 큰 범위는 뭐냐면 돈은 많이 버는데 돈 벌어서 로비하는 게 일의 전부예요. 그런데 항상 그들이 하는 일 중에 능력은 뭐냐면 인건비를 누군가로 빼서 돌려받아서 그 돈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건비예요. 근데 가짜 인건비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무조건 업무상행위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렇게 소송을 해서 쑥 빼다가 하면 정말 쉬운데 그걸 언제 어느 때까지 인건비를 빼고 있으려고 그래서 철거회사한테 잘 들어요. 이것들한테 좀 배워 이것들한테. 국공이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빼서 한 방에 처리하면 될 일이지. 뭘 그걸 참 그렇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언제부터 이런 게 그렇게 공유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금액은 작지만 여기서 매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먹는 정보.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 만들면 표시라는 게 있잖아요. 원조. 나는 음식만 원조가 있는지 알았는데 옛날에 어떤 철거업체가 이 지작물을 내가 원조인데 요새는 이 새끼 저 새끼 다 해온다는 얘기를 내 앞에서 하더라고. 그런 일도 모르고 어디들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지가 원조라고 스스로 얘기했대요 나한테. 그런데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흙막이 설계회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흙막이를 지하 2층 이상 설계할 때 흙막이 구조도면을 반드시 착공시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조합이 흙막이를 따로 빼내요. 별도로. 그래서 한때 임원을 해임했던 안양 덕현조합 같은 경우도 설계자가 있고 흙막이를 했다는 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흙막이 했다는 놈 불렀어요. 너 흙막이 네가 한 거 맞아? 그랬더니 그놈 뭐 제가 끝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여러 업체를 불러놓고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죽어도 자기가 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준 용역비를 설계해서 깎아놨대다 그만큼 자기가 한 거 맞으니까 설계가 뭐 이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분명한 용역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어느 조합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보시면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2중, 3중으로 하는 사례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번 얘기하지만 설계를 찢어 나누는 거, 공원만 설계한 놈, 공원 안에 화장실만 설계했다는 놈, 도로만 설계했다는 놈, 건물만 설계했다는 놈, 한 놈이 설계 다 하면 될 것인데 뭐 그리 번잡하게 설계를 여러 개 합쳐갖고 이렇게 합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찢어 발겨요. 아까 철거 이렇게 찢어 발개듯이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항상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요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인데 무슨 얘기냐,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우리 공원이나 도로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시에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사라는 것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붙게 돼 있고, 아니 사업시행 계획서에 붙게 돼 있고, 그 양식 뒤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계산서라는 걸 붙여요. 근데 각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다원그룹이 가재울 사에서 제출했던 게 뭐냐면 요게 55억 9,797만 원이었어요. 배당주 금액이. 맨 처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이렇게 내요. 사업시행 인가를 이렇게 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 똑같은 원래 A라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었으면 B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 똑같은 자기 자회사인 B라는 회사를 끌어들여서 이 업체로 하여금 160억짜리를 하나 저기를 만듭니다. 부가세판 176억짜리를. 이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인데 하나 성을 떼버려요.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기반시설 공사비 정비자를 빼고 또 하나에다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하는 몇 개를 벌려놔요. 찐계란, 하나는 삶은 계란, 계란은 하나요. 이런 짓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인가가 나요. 이렇게 해서 속였던 게 초창기 버전이고 생판 하나 가장 끼어들이게 그래놓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해놓고 여기다가는 나는 신호등 설치가 이렇게 비싼 거 처음 봤어요. 비고라르다가 교통신호등 설치 등이 뭔지 모르잖아요. 정비기반시설을 하면 당연히 신호등도 넣고 차선도 그리고 했을 겁니다. 억지로 이놈을 하나 만든다 보니 여기다는 비고라르다 친절하게 교통신호등 설치 등. 그래서 160억짜리가 억울하게 하나 가는데 밑에 계산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원래 그 55억 9,700짜리 계속 붙어 다녀요. 이걸 사대문 구청 직원들이 인가를 해준 거예요. 인망할 자식들이.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원이 본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를 원해요. 이미 나가버린 손해 본 사람들. 변호사들이 있다면 일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물어다 줄 테니까 이런 소송만 부지런히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을 때, 고의는 없겠죠, 분명히. 설마 그 미련한 공무원들이 고의까지 있을까? 미련하니까 과실이 있다 해야 미련하다고 하죠. 얘들이 그러나 그 과실이 중대하죠. 분명히 국가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승인을 안 해줬고 인가를 안 했더라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었잖아요. 계약을 못 할 수 있었잖아요. 백데이터가 없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줬다. 재밌습니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정말 당달공사이래요.
가지고 잡아보면 참 속상한데 시공사와의 계약에서 원래 토목공사는 다 시공사에 안 줘요. 다원이라는 회사가 토목공사를 505억에 빼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그럼 505억이 시공사에 줄여주면 누가 하든지 토목을 하도 줬든지 조합원의 손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시공사는 100매덕을 올려요. 요걸 빼주고 그래서 시공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똥 먹고 알 먹고 털 뜯어서 모자까지 쓰고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발달이 해서 그걸 보고 난 업체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대놓고 올려요. 예를 들어 억가계산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 55억 9,700원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하나의 허위가 끼어드는 게 초창기 버전이었어요. 근데 첨놈이 워낙에 문을 잘 열어놨잖아요. 160억 이렇게 크게 한 조합에서 160억 상상이 가세요? 그랬는데 다원 원한한테 원지 아니야? 원한이 많아 다원이니까 어쨌든 그 회사가 했던 짓거리인데요. 그래서 그 뒤로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설치비 계산서가 그 증상원처럼 38억 그런데 계약은 130억 부가세 포함 143억 100억 105억을 팍 올려버려요. 한 방에. 요즘은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허위를 사로 쓸거머니 만들어갖고 성만 바꿔서 하나는 기반시설 하나는 정비기반시설 그럼이 해놨다면 지금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놓고 아예 올리는데 구청에서는 가짜가 올라오고 총괄표는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서를 공개 안 하면 왜 트리력을 공개 안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짜를 공개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꼭 자식들 중에 좀 대가리 멈춰가지고 공무원 시키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902주 무상양도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요게 이 설치비 내에서 아까 902주 무상양도가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조합들은 우리가 새로 이렇게 설치해서 주는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나 공사를 설치해 주는 것이 자기들이 기존의 거 옛날 도로나 저희들 주는 것보다 항상 커서 조합원들한테는 손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를 공짜로 주는 것을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아까 902 무상양도는 마치 공무원이 내가 받을 게 컸기 때문에 이걸 줬던 것이 무상으로 줬던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근데 그걸 자기들이 이용하겠다고 왜 돈을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902 무상양도 협의 용역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정신이 없고 공무원이 한 짓거리도 우리가 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도로 그런가 하면 그 도로 그러니까 이 공원 하나 만들면서도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냐고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경까지 끌고 가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쭉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OS에 대해서는 OS 비리를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수사기관 같은 데서 OS를 잡으려고 하면 자꾸 문서 위조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 걸 하는지 본인도 여러 사람 그려보십시오. 내가 자백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개똥인권을 만드는데 속똥인권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조합을 한두 개 그려야 하는 것도 1년이면 구조에서 만들어주길 수는 있는데 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더라도 내가 하도 많이 만들어서 누구 건지 몰라야 하는 게 정확하지 내가 누구 걸 만드는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OS 비리를 잡는 건 지극히 간단합니다. 뭘 잡으면 되냐면 아까 철거업체나 이런 데는 뇌물을 뭘로 주냐면 임금이다 뽑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업체는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아까 내가 왜 소송 얘기하다가 뭔 얘기 빠졌다 했더니 안타까워서 그 어떤 지장물 업체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는 착한 줄 알아요. 변호사한테 한 2억 줬답니다. 뭐 한 부가세 한 10%만 띠먹고 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근데 변호사 영악한 놈들이 있어요. 인마가 나한테 비자금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띵가 먹어도 저놈은 나한테 말을 못할 거다라고 하고 불러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놈이 많이 억울해한다고 하던데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변호사 누군지 좀 보게.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수들 말고 소송에서 가져가지. 원치는 않았다고. 소송에 쓸 거는 내 거.
변호사는 착한 줄 알고 변호사 주고 매출로 끌어주고 나한테 갖고 오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뭐 없어. 상사가 약정 안 하는데 누가 그걸 갖다 주겠어. 그렇게 해서 뛴 것도 있고 뭐 그렇게라도 사회 환원하고 기여하면 좋게 누군가 먹으면. 아 근데 참 OS 문제는 OS의 견적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명 곱하기 뭐 15일 곱하기 뭐 17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놓죠. 그러니까 이것만 쭉 보면 견적서가 쭉 나오고 보면 OS의 사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윤이나 일반 관리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견적서 보면. OS 견적서를 보셨죠?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은 뭐 갖다 장사할까요? 남존일만 시키잖아요. 보면. 회사에 이익금이 없잖아요. 회사에 이익금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감리도 이런 식으로라도 뽑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범죄만 못 뽑는다 그랬잖아. 감리도 거기다 맨놈을 집어넣으니까 20억 만들면 맨놈을 집어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야 4개월밖에 못 하는데 맨놈 하루에 일당을 얼마나 만들어야지만 20억짜리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제보하고 도망 그냥 쑥 빼가는데 OS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6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40명이 들어옵니다. 그럼 20명 값이 남겠죠? 그럼 하루에 그것도 20명 값이 34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40명한테는 그것들 표현으로 똥 뛴다 그래요. 일비를 뛰어요, 일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도 사람 인력 공부하는 다 그렇습니다. 그 경호회사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15만 원 받으면 그들한테 한 8만 원 주고 한 7만 원 떼고 거기가 좀 많이 떼요. OS들은 뭐 2, 3만 원 떼는데 경호는 좀 많이 뗍니다. 그래서 뭐 팀장이 또 중간에 뭐 조금 먹고 뭐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근데 OS 같은 경우 한 40명한테는 정상적으로 투입이 됐지만 한 뭐 2, 3만 원 뛰면 2만 원 뗐다 싶시다. 이것도 80만 원이잖아. 그럼 80만 원, 그럼 하루에 420만 원 벌죠. 21일이면 얼마 이것도 8,400만 원 아니요. 요래갖고 뭐 조합장 한 얼마 주고 지가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조합장은 알아요 이거. 누구가 안 들어온지를 알아요. 네? 40명은 안 쓰는 게 문제라고요. 아 그러니까 40명 쓰든 뭐 30명 쓰든 어쨌든 지 알아서 적당히 쓰는데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것이죠. 60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항상 부풀리기를 통해서 자금을 횡령을 해요. 이건 죄명으로 얘기하면 횡령입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그걸 나눠먹는 거예요. 짬짬이. 그래서 그들을 못 잊어요. 조합장은. 그리고 그들이 또 다행히 여자예요. 소금 넣은 보시면 조합장들은 그들을 많이 좋아해요. 옛날에 어떤 OS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예요. 이제 늙어갖고 온갖 아양을 피워도 개새끼들이 안 먹는다. 그래서 내가 사람 오래된 줄 안 좋아한다. 네, 진짜요. 네. 이건 OS가 안 하고 일용직으로 먹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잘하게 하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차피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OS를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경찰이 머리 아픈가 이거나 있으면 좋겠어요. 쪽수는 많잖아요. 전국의 각 조합이 자기 반대 OS를 다 모아놓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야. 얘가 며칠 근무했고 그러면 한 놈이 아마 홍길동이가 나올 거예요. 같은 시기에 얘는 인천에 무슨 조합에서 일했고 부산에 무슨 조합? 저기 뭐 제주도 조합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조합 이렇게 일했을 수도 있어요. 두 개는 가짜겠죠. 하나가 진짜고. 아니 실제로 얘들은 그래서 그 아예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OS들은. 네, 예를 들면 뭐 필요하면 그냥 빌려줘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받은 걸로 하고 받아서 이렇게 바로 백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또 써주니까. 그래야 써주니까. 그래서 철거회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거회사가 나는 제일 신통방통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명의를 구해서 인건비를 빼내는지 참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일이라는 게 뭐 철거할 일 뭐 있습니까? 뭐 어차피 장비가 나오는 일이 우리는 돈 빼서 다시 뽑아서 나눠주는 일이 빼내서 회사 돈 빼내서 다시 돌아받아서 결국 나 도와준 사람 나눠주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수사를 하면 되게 피곤하죠. 횡령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느냐라는 걸 근거를 잘 안 남기고 자기들이 이제 버릇 잡으려고 자기도 헷갈리니까 어디다 적어놓은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얼마 줬어도 하도 많은 놈 상대하면 누구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하는 때를 생각해서 이제 적어놓긴 하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택배로 안 들어와서 일을 안 했대요. 근데 계좌, 돈 들어간 계좌가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요. 네.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본인은 권리가 안 된다니까. 본인은 안 했다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좌로 인정을 해줘버려요. 수사관보다 머리가 나빠요. 수사관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수사관도 크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놈들은 근데 본인은 와서 진술하겠다고 안 했다는데.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제일 싸가지 없는 새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놈이 있어요. 저도 해봤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결론도 잘 안 나.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아픈 사건. 근데 여러분이 A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와서 이거 사건 못 한다고 기소 중지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 전화하면 매번 오겠대요. 네. 오지 마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오겠다는 거야. 그건 또 머리가 아프고 얘 말을 뭐 더 헷갈리니까 일이. 이것이 뭐가 진실인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찾죠. 또 다른 사람 전화해요. 야, 너 광주 살잖아. 사건 광주로 갖고 가면 안 돼. 그래. 아니, 저 주소만 광주고요. 여기서 하니까 그냥 여기서 받을래요. 갖고 가라고 좀 동네로. 사건 좀 보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때로는 수사기관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걸 원해요. 근데 자꾸 나간다 그러면 또 피곤할 때 있어요. 제만 안 나오면 되는데 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 사건 계속 해야 돼. 제만 안 나오면 제가 안 나왔으니까 이 사건 못 해요. 그러고 딱 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얘가 이 사건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얘가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그래갖고 얘가 안 나와서 얘가 소집하게 안 돼서 이 사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걸리면 나중에 이제 보다가 감사 지적도 당해요. 이 사건하고 얘 중요한 인물 아닌데? 얘 없이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 유능한 수사기관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요즘에 그랬어요. 유능하지 않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게 한번 문제점을 나름대로 막 빼먹은 것도 좀 있을 겁니다만은 그때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하면 어느 조합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조합을 갖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만 전체 갖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는 내용들이지만 또 설명해 드리고 또 그 내용이 그 조합원들이 자기 조합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추상적인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해당 조합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이제는 과거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수준이 참 높아져서 그래도 이제는 막 알아먹긴 하세요. 조합원들이. 과거에는 뭔 말인지 몰라서 금방 뻑뻑뻑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알아먹고 있고 그거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홍보했던 그래서 효과가 이제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조합도 있어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